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아, 물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익숙한 생각일 것이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갈 시간도,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러 은행에 갈 시간도, 친구들과 회사 걱정 없이 여유롭게 여행을 떠날 생각도 모두 힘겹게 짜내야 겨우 가능한 사람들이 직장인이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 하루가 주어지지만 그건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니다. 회사를 위한 하루다. 나는 그저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돈을 버는 한 인간일 뿐. 늘 나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빛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작 내 시간이 아니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한다. 아침 창밖을 보았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출근을 해야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다. 문득 내 마음대로 계속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고 싶었다. 회사에 출근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집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오늘도 야근이다. 녹초가 되어버린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3시간, 내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이다. 회사 일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내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내게, 그 3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저자 김신지 작가가 돈 대신 시간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간략한 계획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지금은 참고 일할 때야, 즐거운 건 나중에, 행복은 나중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한번 보자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임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산다는 건 용기다. 계속해서 내게 맞는 것을 찾고 나를 웃게 만들 미래를 선택할 용기. 그녀는 그 순간 이후로 매 순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어쩌면 불안으로만 가득 찬 삶일지도 모르는 그 백수의 시간을 누구보다 사소한 기쁨, 섬세한 행복으로 승화시킨다. 궁금했다. 나에게 돈이 아닌 시간을 선물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직장을 그만두고 얻는 해방감이, 그 행복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문제에 답을 쓰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구에게는 계속 참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 정답일 수도 있고,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시간을 선택하는 일이 자신에게 맞을 수도 있다. 각자에게 맞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시간을 나에게 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정작 매 순간이 불안해졌다면, 집에만 박혀있고 모든 게
다 귀찮아졌다면 그 선택은 나와 맞지 않는 선택이다. 이 책의 저자 김신지 작가는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편안하게 유영했다. 불안보다는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고 오늘의 나를 위해 열심히 자신과 함께 살았다. 저자는 매 순간인 오늘에 녹아들었던 시간을 섬세한 묘사로 풀어놓고 있다. 그의 마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의 기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가 느끼는 해방감, 자유라는 찰나, 그 속에 같이 멈춰선 기분이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을 오롯이 내가 전해받는 느낌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시간을 잘라 김신지 작가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토록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내 시간 따위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김민철 작가의 추천사다. 그것이 내 맘 같아서 놀랐다. 사람 생각은 다 똑같구나 하면서 천천히 눈을 감고 책의 내용들을 반추해 보았다. 분명 글이 쓰여져 있는 책이다. 허나 눈에 그림처럼 남는 장면이 많았다. 잊혀지지 않는 문장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았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산다는 건 용기다. 계속해서 내게 맞는 것을 찾고 나를 웃게 만들 미래를 선택할 용기. 그래, 아마 용기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아마 지금 웃지 못하는 내게 조그만 미소를 띄울 일일 것이다. 설령 나를 웃게 만들 줄 알았던 일이 그렇지 않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내게 맞아 보이는 일을 찾아 나설 용기가 그것이 필요했다. 그것만 있다면 아마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자주 웃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가 다 내 것이었으면 누군들 잘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 일터에서 모멸감을 참는 것도 삶이 견디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견디는 것도 다 잘 살아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게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늘 꿈꾼다. 지금 이 삶으로는 부족하다고. 기대감에 눈뜨고 만족감에 잠드는 하루가 내게도 가능해진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애틋할까. 나를 써야 할 바로 그곳에 제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충만한 느낌일까. 회사에서 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앉아서 서로의 표정을 가려주는 파티션 안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이 떠난 회의실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진짜 살아보고 싶은 삶을 내 마음속에만 숨겨두었다는 것. 그것은 믿는 구석인 동시에 일터의 고단함을 이겨내게 해주는 상비약 같은 것이기도 했다. 스스로 선택한 지금의 이 시간을 잘 딛고서 다른 시간으로 건너가고 싶었다. 일터에서 배우는 것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 함께 이룬 좋은 결과를 앞에 두고 그때 느끼는 보람도 귀한 것이었다. 일하는 나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장점이 얼마나 큰가 보단 견딜 수 있는 단점인가 하는 것이기도 했고, 문제는 연차가 쌓이고 책임이 늘어갈수록
그만큼 일했어야 하는 시간도 비례해 늘어나면서부터다. 20명 남짓한 팀이 꾸려지고 팀장을 맡게 되고 새로운 책임들이 주어지면서 그동안 일하면서 어렵게 찾아놓은 시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게 느껴졌다. 주말에도 휴가지에서도 메신저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 기껏 시간을 내어 좋은 곳에 와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게 미안해 강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일하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었다. 팀장의 자리는 유능함을 증명하면서 계속 잘 되는 숫자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팀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업무적인 성장을 독려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도 늘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걸로 여겼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만 크게 보였다. 여전히 남은 일들이 있고 괴로움을 겪는 팀원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내 최선은 결국 최선이 아닌 듯한 기분. 열심히는 됐으니까 잘하라 라는 말이 내내 따라다니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 몰려드는 일로 일상이 피폐해져서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다. 야, 세상에 나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친구는 그 메시지를 둘만 있는 채팅방에 공지로 등록해두었다. 일보다 네가 중요하다는 말, 힘들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말이 간절히 필요했다고. 친구에게 이 말을 건넬 때 나는 느낌표 하나까지도 진심이었는데 정작 스스로에게는 입을 꾹 다문 채 지내던 날들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거실로 나와 창을 열었는데 바깥에 아주 깨끗한 아침이 도착해 있었다. 입추를 막 지난 즈음이었고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였다. 빗방울을 머금은 나뭇잎들은 하나하나 새수를 맞춘 얼굴처럼 반짝이고 하늘엔 하얀 붓자국 같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창안의 산책로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나뭇가지 틈 사이로 얼핏 보였다. 빵을 사서 돌아가는 길일까? 출근하는 길일까? 아, 맞다. 출근을 해야지. 늦지 않으려면 이제 창에서 물러나 씻으러 가야 하는데 바깥의 풍경을 조금 더 바라보고 싶어졌다. 아마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문장이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마음을 꽉 채운 것은 오늘 하루가 전부 다 내 것이었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메신저나 메일에 알람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건 이상한 바람이었다. 하루는 원래 내 것인데 그럼 나는 대체 이 하루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오늘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써본 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듯 나 역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에 내어주고 있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서 커피로 잠을 깨우고 오늘쯤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다가 갑자기 터진 사고를 수습하고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5시라는 생각을 하고 야근을 같이 할 사람이 있나 주변을 둘러보고 저녁을 시키고 오늘은 일찍 가야죠. 네, 이것만 하고 들어가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집중하려 애쓰다가 못다한 일은 내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면 9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시작한 하루가 3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3시간.
내 뜻대로 보낼 수 있지만 준비된 체력이 소진돼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시간. 멍하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질문이 떠올랐다. 내 시간을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는 하루로 인생이 채워지는 게 괜찮은 걸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퇴근 후에, 주말에, 누구에게도 팔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회복되곤 했다. 휴일 오후에 카페에 앉아 밀린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여행지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보자 또는 저렇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먹을 때, 삶에 대한 통제권이 분명 내게 있다고, 쓰지 않은 자유가 내 손안에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내려다본 빈손이 허전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 즈음엔 다들 이렇게 살아의 다들은 무사한 건지 자주 궁금했다. 바쁘시죠? 라는 말들로 안부를 묻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모두 입에 달고 사는 세상. 야근 후 하루가 또 이렇게 가버렸다는 헛헛한 마음으로 1시간 뒤면 문을 닫는 호포집 빈자리에 앉아 10분에 한 잔씩 마셔야 돼요. 같은 말이나 나누며 생맥주를 들이킬 때, 우린 한숨을 내듯 때론 화를 내듯 말했다. 진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다 큰 어른들이 길을 잃은 얼굴을 하고서 망연해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 같았다.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들 살아간다는 게, 아무도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야만 어떤 만족에 도달할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게, 이상하기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시간이 없을 땐 난 가장 별로인 내가 되었다.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로 전화를 끊은 뒤에 나중은 없었고, 가족의 생일을 잊었고, 살아가며 챙겨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귀찮게만 느껴졌다. 축하해도 위로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누군가 내게 써주는 마음이 부담스러웠다. 재택근무를 할 때면 모니터에 코를 박고 일하느라 옆에 있는 강의 농담에도 나는 웃을 틈이 없었다. 나는 참다 못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뭘 해야 할 때였을까? 마음이 비좁아진 만큼 삶의 반경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난 어쩌자는 걸까? 바쁘니까 나중에 사과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웃고, 바쁘니까 나중에 살기라도 하려는 걸까? 그 무렵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왜 금방이라도 모든 걸 망쳐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시간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건 시간뿐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 시간이 생기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싶어? 혼자 가든 밤이면 틈틈이 일기장 여백에 진짜 가지고 싶은 시간에 대해 적어보곤 했다. 괴로운 것들을 피해 뒷걸음치는 인생 말고 좋은 것들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물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덜 쓴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히 기뻐했다.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그런 하루라면 알람 없이 일어나고 싶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읽을 시간도 없으면서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주문해둔 책들을 읽고 싶었다. 회사 메신저를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오후를 보내고 싶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긴 어떻냐는 엄마의 전화를 붙잡고 실없는 수다를 떨다가 지금 고향집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싶었다. 해질 무렵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에 목적 없이 오래 걷는 산책을 하고 싶었다. 그저 창밖을 더 바라보고 싶었던 그날 아침처럼 내가 바라는 건 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시간이 생기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땐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일.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여유를 마음에서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문제는 생산성이라고. 예전 같으면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나무랄 이유부터 찾았을 텐데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힘들다는데 왜 그 감정을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되나? 일에 마음이 계속 깎여 나가는데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해도 되나? 하며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 자주 겪는 일처럼 아프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파야 손을 들어 그렇다고 말해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참는 버릇. 내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견뎌보는 마음. 참으면 복이 오지 않는데 병이 오는데. 평일도 인생이니까 라는 책을 썼을 때 말하고 싶었던 건 평일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게 곧 예생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말이었다. 내가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될 테니까. 삶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썼느냐일 것이다. 나를 웃게 하는 데서 쓸 수 있고 참게 하는 데도 쓸 수 있겠지. 무엇이 되었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이런 기분,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은 아니어야 했다. 삶의 시간표를 새로 짜야 할 때였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삶의 무의미와 대신 싸워주기도 하며 소속감과 성취감도 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터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를 계속 물어야 한다. 이렇게 살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돈을 버는 일도, 일을 하는 것도 모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나를 책임지고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 행복에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보고 웃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자꾸 그걸 잊고서 정작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있었다. 누구도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는 얼굴로 그러고 있었다. 언젠가는 회사 밖에서 살아볼 생각이었다. 다만 둘이서 함께 꾸린 집을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로서 대출도 갚아야 했고 인세만으론 벌이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당분간은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 보니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는 영영 끝이 없을 것이다.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록 그건 일단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강과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 더 반쯤은 관성으로 살았던 것 같다. 아, 우린 돈이 필요해.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고 말이다. 그럼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 신세한 탈이나 늘어놓고 지금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문제를 잊기 위해 취미를 만들고 여행을 가고 또 술을 마시다가 답답한 마음에 사주나 점을 보러 가서는 저 회사 그만둬도 될까요? 이직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무슨 동아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꺼내놓는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뭐든 해보면 되는데 선택이 두려우니까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 사주나 점괘 안에 이미 쓰여 있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기대는 것이다. 속으로는 정작 믿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다 그렇게들 하니까 주춤주춤 맨 뒤에 줄을 서는 심정으로 당연하게도 그런 일들은 내 삶을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했다. 미래가 궁금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바라는 미래를 현재에서 먼저 살아보는 것일 테니까. 몇 번을 물어도 마음은 같은 곳을 가리켰다. 시간에 쫓기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누려보고도 싶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갑갑해지는 아무런 확신도 없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일을 그만하고 싶었다. 남의 일 대신 내 일을 하고 싶었다. 회사 일에 열심히 시간을 한 번쯤은 읽고 쓰는 일에 모두 양보해보고 싶었다. 잘하지 못하는 일을 잘해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 시간을 잘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쓰는 시간으로 바꾸어내고 싶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내가 원해서, 기쁘게 원해서 하는 일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겠지. 자유로운 건 잠깐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손톱을 물어뜯다가 너덜너덜해진 손끝으로 다시 이력서를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알려면 살아봐야 한다는 소리였다. 회사 일의 맹점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아닌 걸 그 반대로 여기면서 자신을 그것에 바치게 된다는 데 있다. 맡은 일을 문제없이 완수하는 건 중요하지만 만일 어느 시점에 나는 빠지고 일만 남는다면? 나를 대체한 누군가가 하든 내가 맡았던 일을 쪼개어 나누든 일 자체가 굴러가도록 금세 세팅이 될 것이다. 회사는 원래 그렇게 생겼다. 사람이 바뀌어도 일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인수인계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니까. 모든 퇴사에는 결국 그 마음이 마침표처럼 찾아오는지도 모르겠다. 내일은 나 대신 누가 알 수는 있어도 내 삶은 나 대신 다른 누가 살아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대체 가능한 노동자인 내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곳은 오직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토록 오래 헤맸는데 그건 그저 살아가는 일이었다니. 내 삶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길 바라는데 그건 누군가 찾아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일이었다. 내가 뭘 할 때 재미있고 뭘 할 때 의미를 느끼는 사람인지 자꾸자꾸 찾고 자꾸자꾸 해봐야 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즐거울 수 있지? 하며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무도 나만큼은 신경 써주지 않는 내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 역시.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자유를 왜 그토록 잊고 살았을까? 당연하게 여길수록 가지고 있는 채로 잊어버리기 쉬운 진실. 주머니 속에 있는데 M1 바깥만 자꾸 뒤지게 되는 진실.
자유는 그런 것이었다. 동시에 이렇게 쉬운 것이었다.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짐으로. 20대의 언젠가 거리 강연 프로그램에서 삶을 왜 모조품처럼 살려 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옷을 살 때, 그림을 볼 때, 진품과 모조품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기 인생을 두고서는 최대한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애쓰냐고. 자기 삶을 복제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그 자체로 고유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모조품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던 20대였기 때문에 나는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러지 않을 리가 없잖아. 세상이란 벽에 걸어두면 누가 봐도 하나뿐인 그림이 되고 싶었던 그때의 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조금도 즐겁지 않은 38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는 인생만을 쥐어주는. 나는 나라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포기해보자고. 포기한 뒤의 삶이 어떻게 될진 선택한 나와 함께 겪어보자고. 원하는 게 정말 시간이라면 시간과 돈을 기꺼이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물어야 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풍요로 생각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일 테니까.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감당하면 된다.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으면 된다. 간단한 계산이었다. B 대신 A를 택한 삶에 스스로 만족할 것. 라고 잘도 말하지만 퇴사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입을 꾹 다문 통장을 보면 회사에 다녔더라면 내가 벌 수 있었을 그 돈이 매우 아쉽게만 느껴진다. 이제야 내가 좀 현대인답게 느껴진다. 나한테 오지도 않을 돈을 아쉬워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원래 현대인이란 이상한 포인트에서 욕심을 내기 마련이니까. 그 돈이 있었더라면 지금 TV 속에서 효진 언니가 사라고 말하는 저것. 예쁘기까지 해서 용도를 잠깐 잊게 해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초파리와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돈과 시간을 맞바꾸기 위해서는 꿋꿋해야 한다. 초파리를 선택해야 한다. 삶이 내 앞에서 엄격한 얼굴을 하고 둘 다는 안 돼요. 택일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통장을 내려놓고 시간을 집어들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다행히 올해의 나는 그럴 수 있었다. 초파리를 선택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 회사를 그만둔 후로 주변에서는 종종 불안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당연히 불안하지.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미묘한 기분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지 않다. 아무도 그를 청탁하지 않는데도 받은 메일함의 숫자가 0인데도 내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이어지는데도 말이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현재에 도착해서 얻은 이 고요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천천히 마음을 회복하면 건강해진 마음으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긍지와 낙관으로 삶을 바라볼 것이므로. 사전에서는 긍지를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늘 입에 담기엔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뜻풀이를 보니 이해가 된다.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긍지를 잃어갔던 건 조직이 요구하는 것에 함몰되어 나에 대한 믿음보다 의심을 키워갔기 때문이다. 나를 계속 부족한 인간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이미 믿고 있으니까. 혼자가 된 후 회복한 건 다름 아닌 그 믿음이었다. 뭐라도 하겠지.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 숨만 쉬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 그리고 지금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긍지가 없는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도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에 간주 점프가 없듯이. 여러 번 회사를 다녀도 보고 그만둬도 보고 쉬어도 보면서 깨달은 건 하나다. 산다는 건 용기다. 계속해서 내게 맞는 것을 찾고 나를 웃게 만들 미래를 선택할 용기. 바꿔야 바뀐다. 걸어야 도착한다. 천천히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인 순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선명해진 느낌이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답은 이것일 뿐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겠지. 다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지금의 삶이 어때? 네 마음에 드니? 지는 노을에 정신이 팔려있던 내가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한 얼굴이 좋아서 우리는 마주보고 웃는다. 마침내 여백 있는 하루. 회사를 그만두며 해 떠 있는 시간이 온전히 비워졌다. 뭐 할 거야? 누군가 하루 동안 쓸 자유이용권을 내민 것처럼 갑자기 시간을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 퇴사 전에는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들을 일기장 여백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 떠올림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는데 진짜 시간이 생기고 나니 그냥 비어있는 채로 두고 싶었다. 빈자리는 언젠가 천천히 채워지기 마련이므로. 자연스럽게 무엇이 차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었다. 퇴직금이 떨어질 때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로 나와 약속한 뒤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백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방학이었다. 30대 후반에 긴 방학을 갖게 된 심정이 어떻냐면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다. 마스크 속으로 마른 잇몸이 숨겨져 있어서 다행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알람은 맞추지 않는다. 지난 세월 동안 알람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했으니 이젠 충분히 자고 내 의지대로 일어나고 싶어서다. 졸릴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는 것만으로 재은의 리듬에 맞춰 사는 기분이 든다. 거실로 나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화초들에게 바람을 쐬어준다. 작업실 창문을 열 때에는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며 창밖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는다. 아침 리추얼 중 하나다. 매일 오늘 도착한 아침이란 이름으로 계절의 흐름을 기록하는 일.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해도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오늘 속에만 있을 그 디테일을 살피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된다. 어제보다 조금 식은 아침 공기, 소쩍새 소리가 사라지고 매미 소리가 요란해진 것.
가장 먼저 물들기 시작한 나무. 날마다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발견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좋다. 그러는 동안 서서히 잠에서 깨어난다. 작업실에는 어젯밤 미리 깔아둔 요가 매트가 있다. 그 위에 앉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한다. 오래 해온 몇 가지 익숙한 동작들을 순서대로 하는 것뿐인데 이젠 이 루틴대로 몸을 펴주지 않으면 온종일 찌뿌둥한 느낌이 든다. 그런 후엔 샤워를 한다. 백수가 된 후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아침에 꼭 씻어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 기분이 들면서 뭐라도 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것. 귀찮아서 안 씻고 떡진 머리로 앉아있으면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38시간을 이어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늘어져 있게 된다. 그러니 씻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책상 옆에 빈 벽에는 하루의 루틴을 적어둔 종이가 있는데 이 시간은 환생 타임이라 적혀 있다. 5분의 환생을 마치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커피를 내린다. 커피콩을 가는 동안 집안에 천천히 번지는 냄새가 좋다. 신선한 원두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며 구름처럼 부푸는 커피가루를 보는 것도 아침의 기쁨 중 하나다. 9시부터는 동료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구글 미트를 켜놓고 각자 오전 작업을 한다. 밀린 일기를 쓰고 어제 읽다만 책을 읽고 원고 구성만 하다 끝날 때도 있지만 글 쓰는 책상 앞 여기가 오늘도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는 기분이 좋다. 몇 달 전만 해도 아침 9시는 회사 카페에서 사온 커피를 내려놓고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던 시간이란 것을 생각하면 새소리만 들리는 고요하고 느린 아침이 낯설다. 지금은 정말 읽고 쓰는 일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구나. 그게 문득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오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재택근무 중인 반려인 강과 함께 점심시간에 맞춰서 간단한 점심을 차려 먹고 오후에도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4시쯤 되면 아직도 하루가 길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워진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가장 지쳐있던 시간대이기도 했다. 이럴 땐 오로지 퇴사를 했기에 가능해진 그런 일을 하며 행운을 직접 만져봐야 한다. 날씨가 좋은 오후엔 산책을 나선다. 걷고 싶은 시간대에 걷고 싶은 만큼 걸을 수 있는 건 지금이어서 가능한 기쁨 중 하나가 아닌가 하며 한낮의 산책이라는 호사를 누린다. 그렇게 약속이 없는 날은 집에서 저녁을 지어 먹는다. 밥을 한 숟갈 떠먹다가 노을이 진다 싶으면 작업실로 달려가 오늘의 노을을 확인한다. 작업실의 서양창을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다. 매일의 노을을 잊지 않고 지켜보기. 어둠이 내린 뒤엔 자유시간이다. 강과 넷플릭스를 보는 날도 있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날도 있다. 민미에서 진행 중인 기록 리추얼방에 오늘치의 기록을 인증하고 멤버들의 글에 댓글도 남긴다. 1시쯤 잠자리에 든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하루. 하지만 이전과 달리 천장에 무늬를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도 이 정도면 괜찮았어 생각한다. 일상을 챙기려 마련한 루틴들도 결국 나와 한 약속이므로 되도록 유동적으로 생각한다.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다. 피곤한 날엔 건너뛰어도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싶다면 그래도 된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오늘 시간 되냐는 친구의 전화에 언제든 반갑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약속이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귀해졌다.
일에 매여 있을 땐 퇴근 후에 지쳐서 누군가를 만날 에너지가 없었다. 그럴싸해 보이는 핑계를 대며 자꾸 약속을 취소할 때가 많았고, 그러지 못해 나간 자리에서는 마지못해 나온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사람들 얘기가 한 귀로 들어와 다른 귀로 흘러나가는 기분이었다. 힘든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서 다른 이의 삶이 그리 궁금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자 이제야 누구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다 보니 예전에 내가 점점 별로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실이겠지. 언제 한번 보자의 언제를 미루지 않고 정할 수 있어서 좋고, 만나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오랜만에 마주 앉으면 역시 에스테틱 중 최고는 퇴사테틱이라며 얼굴이 밝아 보인다는 인사를 듣는다. 말하다 보니 예전에 내가 그렇게나 그늘져 있었나 싶어지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쓰고 싶은 글을 쓰고 먹고 싶은 밥을 먹고 날씨가 너무 좋다 싶은 날엔 산책하러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 느낀다. 그게 행운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 하루 중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시간이 아깝다. 어렵게 얻은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잠을 줄여가면서 뭘 더 공부하거나 얻기 위해 노력할 때 느끼는 아까움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느끼는 아까움이다. 가장 좋은 것은 비로소 여백 있는 일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백이 늘어나기도 줄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가라는 분명한 주어를 가지고 사는 삶. 탓할 남도 없고 될 핑계도 없다. 잘 보낸 하루도 못 보낸 하루도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은 누구도 시키지 않는 삶 속에서 선택한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 쓴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자율성, 어떤 것을 배워가면서 더 나아진다고 느끼는 성취감, 마음 맞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연결감.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이 3가지를 모두 가지런히 놓고 나를 조율해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시간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한다. 내 동생이 번 돈이다. 지난 여름 남쪽으로 휴가를 떠나는 차 안에서 문득 감격스러워져 말한 적이 있다. 아, 일 걱정 없이 떠나는 여행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운전을 하던 강이 말했다. 그게 다 지금껏 열심히 일한 동생 덕분인 줄 알아. 고마워해야 돼. 강의 논리는 이랬다. 과거의 나는 동생이고 미래의 나는 언니인데 26부터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해온 동생한테 지금의 삶을 비친 셈이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웃다 보니 없던 자매가 생기기라던 것처럼 문득 삶이 든든해졌다. 내가 늘 가지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자매. 그렇다. 내 동생은 정말 성실한 애였다. 한번 맡은 일은 책임지고 해내려고 했었고, 읽고 쓰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언니를 위해 원하는 삶을 잠시 유예할 줄도 알았다. 그 성실한 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긴 여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회사 일 걱정 없이, 출근에 대한 부담 없이. 그러니 방학이 끝나면 이제 정말 글을 쓸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일을 계속 사랑하며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가올 시간을 쓸 것이다. 여태 애써준 동생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미래에서 기다릴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